제시문화를 한번 볼게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써보세요. 누구의 평균이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0이고 그 표준 편차 시그마 x 4란 얘기입니다. 분산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분산은 이제 16이겠죠. x의 분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y가 ax 플러스 b로 주어진 거예요. ax 플러스 b. 예. 이 y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줄에서는 x하고 y의 평균과 표준 편차 혹은 평균과 분산만 알지 어떤 분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균등한 분포인지 아니면 정규 분포인지 아니면 막 지랄 같은 분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평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렇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이 두 줄에서는 m값하고 시그마 값을 계산해 내는 것이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세 번째 줄부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n값 시그마 값 계산해 보죠. 계산해 보는데 이 y의 평균이 m이니까 이 y를 계산해 보면은 이 y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였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이게 y잖아요. 그러면 이 실수배니까 어떻게 나랬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기대값에 마이너스 1을 붙었고 5는 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근데 이제 x의 기대값이 1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0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이제 n값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n값이 되는 거예요. y의 평균. 되겠죠? 이런 거 해줘야죠. 이런 거 부분점수라도 챙기자고. 그 다음 분산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표준 편차를 바로 하죠. 표준 편차 바로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 이게 y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5를 한 것은 흩어진 정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실수배 한 것만 어떻게 태어나요? 분산이면은 제곱배를 했을 것이고 표준 편차니까 요 절대값을 x의 표준 편차에다 요 절대값을 실수배 한 거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4라 그랬으니까 요게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가 바로 우리 문제에서 등장하는 시그마 값이 2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n값이 0이고 시그마 값이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챙겨주자고. 이런 것만 해줘도 이제 1, 2점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제 이런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자,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모집단을 x라고 하고 이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n, m,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를 따르는 모집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 그러니까 n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x1, 라지 x2, 라지 xn 그런 게 나오겠죠. n개의 표본을 추출해요. 여기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뭐 하려고 n개의 표본을 추출하냐? 모평균 m을 추정하기 위해서. n값이 0으로 나오지 않았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평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모평균을 모른다고 치고 표본을 뽑은 결과만으로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모평균을 모른다 치고 표본 n개를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 평균으로 뽑은 결과를 가지고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평을 추정했을 때 자 이제 이런 말을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말을 여기 바로 나옵니다. 신뢰도 98.76%의 신뢰 구간. 뭐에 대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8.76%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 신뢰도 86.64%의 신뢰 구간. 뭐에 대한? 이제 이 모평균 m에 대한 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중복돼서 또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86.64%의 신뢰 구간. 요게 C부터 D까지. 그럼 요건 이제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주어진 표의 근거에서. 앞에 m값과 시그마 값의 근거에서. 물론 n값은 모른다고 치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딴 얘기는 대문자 G가 표준정규표 달라는 확률 변수고 그 확률은 오른쪽 표준정규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값들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시문화에서 두 부등식 B-A, B-A가 어디 있죠? 이겁니다. 이 98.76%의 신뢰 구간에서 오른쪽 경계와 왼쪽 경계의 격차 이 B-A 요게 1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D-C. D-C가 뭐죠? 요 신뢰도 86.64%의 신뢰 구간의 작은 쪽 큰 쪽 경계입니다. 이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 그 신뢰 구간 90 몇 퍼센트 신뢰 구간, 80 몇 퍼센트 신뢰 구간. 요 경계 CD, 이 CD의 격차가 5분의 6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연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게 더 이상 암호문이 아니게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접근하게끔 하는 게 지금 오늘의 목표라고요. 가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정말 기본적인 거 알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눈치껏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눈치껏 지금 여러분 익숙치 않으니까 98.76%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뭐죠? 0.9876이죠. 당연히. 너무 쉬운 얘기네. 0.9876하고 관련 있는 숫자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퀴즈. 뭐가 있어? 0.9876. 4938이 2배네. 이런 거 인간이 어떻게 찾아내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요거 2배입니다. 0.4938.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죠? 0.4938이 뭐죠? N01 표준정규를 따르는 확률 변수 G가 0부터 2.5까지 범위에 들어올 확률이 이 49.38%로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수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쓸 때 0부터 얼마? 0부터 2.5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이게 49.38%. 그러니까 요 짜투리 부분에 1%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0.62%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의 2배니까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까지 범위 들어오는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까지 범위에 들어올 확률이 뭐라는 얘기요? 바로 98.76% 문제 나와 있는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써봅시다. 써봅니다. 쭉 써보면은 G가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까지의 범위에 들어올 확률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98.76%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딱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G 자리에는 표준화된 녀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화된 녀석이. 우리 방금 했듯이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런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이 근사적으로도 아니에요.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죠? M하고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똑같은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n으로 나눈 것이.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준화 작업을 시도합니다. 표준화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표준화 다시 반복해 보면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다고. 되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Z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Z 자리에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자,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게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얘가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까지 범위에 들어올 확률이 바로 98.76%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M으로 정리해봐. 얘를 M으로 정리해보면은 자 여러분 이게 될까요?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여기다 갖다 붙입시다. 곱합시다. 루트 M분의 시그마 곱하고 그 다음에 X바 빼기 M이나 M 빼기 X만 똑같단 말이에요. 양쪽이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M을 가운데 놓으면은 여기 뭐가 오겠어요? X바 플러스 2.5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오겠고 여기 X바 마이너스 2.5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문자 X바는 확률 변수니까 실제 N개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 평균을 구한 실현된 표본 평균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요게 바로 뭐다? 이걸 뭐라 부른다? 모평균 M에 대한 혹은 모평균 M의 98.76%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저기 보시면은 A, B 얘가 스몰 a로 나와 있는 거고 얘가 스몰 b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평균 m에 대한 98.76% 신뢰 구간 이런 얘기예요. 그럼 b-a가 뭐겠어요? x반은 소거되고 5배의 루트 m분의 시그마겠죠.
그래서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B-A가 5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1보다 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시그마가 얼마였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우리가 아까 2라고 구했죠? 2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가 들어가면 5하고 2 곱해서 10이고 루트 n 이쪽으로 옮기면은 뭐겠어요? n이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바로 요 조건이 n이 100보다 작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신뢰도니 신뢰 구간 이런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신뢰도 신뢰 구간의 의미는 어디서 나왔다? 저 x바를 표준화한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다음 이제 요거 봅시다, 이거. 그럼 이거 거의 똑같아요,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 이제는 신뢰도 86.64%의 신뢰 구간입니다. 모평균 M에 대한. 그러면 86.64% 거의 복습인데 이거 어디 있죠? 86.64%하고 관련 있는 수치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4332. 맞나? 맞죠? 4332. 요 2배 한 것이죠. 요 2배. 그러면은 이게 1.5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수치의 의미는, 이 표의 의미는 G가 0부터 1.5까지 여기 0부터 1.5까지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43. 얼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가 우리 복습 삼아 써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 G가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0.8664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G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표준 정규를 따르니까. 그래서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역시 86.64%가 나오는 것이고, 요것을 모평균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평균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계산 방식으로 이쪽에는 x바 마이너스 1.5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올 것이고, 큰 쪽에는 x바 플러스 1.5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C라고 얘기한 것이 여기 있고 D라고 얘기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D-C는 뭐겠어요? 3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D-C가 3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5분의 6보다 작을 조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그마가 2였으니까 6 약분되고 어떻게 했어? 루트 n이 5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n이 25보다 크다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99, 최소값은 26.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한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좀 체크하고 갈까요? 익숙치 않으니까. 뭘 알면 되겠어요? 뭘 알면 되냐면은 일단 요거 이 ax 플러스 b의 x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알 때 ax 플러스 b의 기대값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을 계산할 줄 알면 되고요. ax 플러스 b 요거 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신뢰도나 신뢰 구간, 모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나 신뢰 구간이 등장했을 때 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흐름이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표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표준화하는 방법. 표준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표준화를 했을 때 이게 표본 평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Z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런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표라든가 이 확률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식을 차츰차츰 이 Z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가서 M 값의 범위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지칭하느냐? 이건 이제 문법이죠. 모평균 M에 대한 98.76%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그것만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